안녕하십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글로벌 투자 라이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ESG 규제를 넘어 성장의 축으로 타이거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약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선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ESG를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ESG의 이 환경이죠. 이 환경은 바로 탄소 효율로부터 시작됩니다. ESG의 이 탄소 효율로부터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ESG에 투자하는 손쉬운 방법, 타이거 탄소 효율 그린 뉴딜 E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주 먹는 탄산수입니다.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두 제품 다 가격도 똑같고요. 완전히 동일한 제품입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격이 동일하고 동일한 제품이면 바로 오른쪽 라벨 프리 제품을 사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네,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도 좀 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일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고스러움입니다. 저도 이 웹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또 다른 분들이 다 하시는 분리수거를 또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 해야 하는데 라벨을 전부 다 떼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깨끗이 한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배출을 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벨 뜨는 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른쪽 라벨 프리 제품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요 실생활 요것만 보더라도 환경 보호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소비 시장에도 부는 친환경 이 트렌드라고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그램 라벨 프리가 나와 있고요. 사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생수 페트병에도 라벨을 뗀 지 꽤 되었습니다. 바로 소비 시장에서도 친환경 트렌드가 유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바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큰 화면으로 하나하나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에 화두는 바로 ESG입니다. 주요 그룹의 ESG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다른 건 안 봐도 이 신년사는 꼭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K, LG 새 화두는 바로 미래 준비 고객 그리고 ESG 경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부 평가 때 ESG의 성적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바로 탈석탄 금융이라는 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금융의 관계사 그리고 하나계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금융 관계사들이 바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금융권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ESG 경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임원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ESG의 경영 성과로 판단한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가 ESG를 꼭 봐야 하고 ESG는 이제 기업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환경이 바로 도래했습니다. 네, 이제 ESG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ESG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첫 글자입니다. 아무래도 ESG의 첫 번째 글자인 환경 쪽에 더 눈이 가실 것 같은데요. 그림을 조금 봐주시면은 ESG 투자라고 하면은 바로 환경 오염 물질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오염 및 낭비 그리고 뭐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것 같이 이렇게 환경 투자와 관련된 게 바로 ESG 투자인데 바로 탄소 효율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ESG 인식이 변경된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관점, 기업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바로 주주, 고객,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같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얼마나 좋은 매출을 기록하고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높은지와 같은 재무적 요소에 좀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ESG 관점에서는 이해관계자라는 새로운 또 정의가 확립이 되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통적 영역을 뛰어넘어서 환경이라든지 협력사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공정 운영과 같이 이 기업을 이해하고 그리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 ESG를 바로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영역에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인 ESG의 이 환경, 탄소 효율로부터 시작이라는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먼저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입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10대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바로 발생 가능성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영향의 심각성입니다. 2015년, 불과 한 6년 전이죠. 발생 가능성 상위에 있는 것들 보면 인접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거버넌스의 실패, 그리고 국가 붕괴에 대한 위기, 실업과 불안전 고용과 같이 환경 외의 문제들이 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왼쪽에 극심한 기상이변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태 다양성 소실, 그리고 물위기까지 환경,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관계된 문제들이 굉장히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영향의 심각성을 보게 되면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비록 물 위기가 위에 있긴 합니다만 전염병 확산이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인접 국가 간의 갈등과 같이 이 또한 환경 외의 것들이 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영향의 심각성 2020년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실패라든지 생태계의 다양한 소실, 극심한 기상이변, 물위기, 인공자연재해와 같이 환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표는 바로 환경 어디 협회나 환경보호단체가 낸 리포트가 아닙니다. 바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 국제경제포럼에서 낸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주는 함의는 바로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제를 얘기할 때 반드시 환경적인 측면이 꼭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을 바로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집중호우 증가입니다. 작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기억을 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0년 8월에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남 지역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 유례 없이 긴 집중호우였고 강우량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환경부에서 한반도의 기상이변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한반도에서 좀 더 예전에는 보지 못한 기상이변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홍수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최대 50%까지 증가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대형 산불도 증가를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었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해로 치면 2년 동안 이어났습니다. 2019년, 2020년에 이어서 호주 남동부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과 똑같은 그림이 아닙니다. 2020년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예전과 달리 이렇게 바로바로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워낙 바싹바싹 말라 있어서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에 매우 좋은 기후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대형 산불 같은 경우도 바로 증가한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UNDRR이라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피해,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경감 사무소에 따르면은 대규모 자연재해는 바로 지구 온난화가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구 온난화가 커질 것 같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서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표를 보시면은 단순히 자연재해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횟수도 굉장히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절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은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은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ENA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재생에너지 협회라는 기구인데요. 이 기구와 미국 테마 ETF 전문 운용사인 글로벌 X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75%는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자연재해가 결국은 이산화탄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탄소 효율, 탄소 저감이 바로 저희가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숫자로서 그 위기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를 위해서 클린테크라고 하죠. 이 친환경에 대한 기술입니다. 클린테크 투자 규모 2050년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써야 이러한 클린테크가 해결이 될까, 기후변화가 완화를 돼야 될까 봤는데 총 규모가 바로 13경원입니다. 13경원 하면은 너무 또 큰 숫자라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한국이 아닌 모든 글로벌 국가의 시가총액이 한 11경원, 12경원이 조금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50년까지 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쏟아야 되는 것인데요. 이 숫자만 봐도 이 앞으로 탄소 효율 저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바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제로라고 하죠.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탄소 배출을 전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탄소를 배출하도록 이렇게 낮추겠다라는 의미로 넷 제로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 공조도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2021년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가 되었는데요.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한 포괄적 그리고 전역적인 국제 협약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소 제로를 위한 투자자 연합도 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약속하는 투자자 연합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 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을 염두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의 탄소 중립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2050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도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2030년이 바로 배출의 정점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탄소 중립을 이뤄 나가서 2060은 넷제로를 실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미국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바로 2050,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탄소 국경세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도 똑같이 저희가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2020년 7월 14일, 작년 7월 14일 날 한국판 그린 뉴딜을 발표했는데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에 대한 녹색 전환, 그리고 녹색 산업 혁신
같은 생태계 구축이라는 이 친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정책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년 12월 7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아예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경제 구조의 저탄소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입니다. 이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탄소 중립한 이행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활한 자금 유입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그리고 각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런 큰 배경 그리고 환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 주요 연기금 투자자들은 탈석탄 금융에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공적 연금 펀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투자할 때 S&P 굉장히 저명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저명한 지수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S&P와 JPX의 탄소 효과 지수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매출액 또는 기업 활동의 30% 이상 석탄 의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를 배제하겠다라고 이사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파슬 프리 캠페인이라고 하죠. 화석 연료에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도 수익의 50% 이상 석탄 의존 기업과 신규 또는 기존 계약 갱신을 금지하겠다. 기업 중에서 석탄에 의존하는 기업하고는 아예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또한 이러한 파슬 프리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이미 ESG에 대한 선언을 하였지만은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아시아 기후 협의체 투자 그룹에도 가입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와 같이 좀 많은 다국적 아시아의 연기금 공제에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이 부족해서 한 4가지 정도밖에 예시를 못 들긴 했는데요. 국내를 포함해서 다양한 연기금 공제 그리고 투자 단체에서도 탈석탄 금융을 이미 선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단순히 ESG가 착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ESG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바로 ESG와 기업 실적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따른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한 2개 정도 대표적인 걸로 꼽아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ESG와 기업 실적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48% 정도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 논문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조금 나눠서 봤는데 환경뿐만 아니라 뭐 사회 지배 구조 한 60%에 가까운 수치에서 ESG가 기업 실적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단순히 ESG는 착한 기업 그리고 사회의 규제를 잘 지키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바로 저희가 숫자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ESG에서 환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를 잘 지키는 기업에 꼭 투자를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네, 혹시나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ESG에 투자하는 손쉬운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타이거 탄소 효율 그린 뉴딜이라는 ETF가 새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요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각 개별 기업들이 탄소 효율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이를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TF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바로 그 ETF가 타이거 탄소효율 그린 뉴딜 ETF입니다. 기초지수는 KRX S&P 탄소효율 그린 뉴딜 지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S&P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의 공적 연기금 펀드도 투자를 정할 때 이 S&P의 그 지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일 산업군 내에서 매출액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로 투자하는, 그리고 반대는 좀 더 낮은 가중치로 투자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가중 방식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탄소 가중치 조정 계수를 반영한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구성 종목은 코스피의 260개, 코스닥의 223개 등 총 480여 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요. 시가총액 같은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은 코스피가 한 90% 정도, 코스닥이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보수는 연 0.15%입니다. 네, 이제 이 ETF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ESG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축이자 글로벌 트렌드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 관련해서 탄소 중립은 글로벌 국가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이제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 중립을 잘 이행하는 기업에 한 번에 손쉽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타이거 탄소 효율 그린 뉴딜 ETF로 탄소 효율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ETF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종목 선정 과정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가중치 조정 계수 산정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데요. 유동 시가총액이라 하면은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유동주식 대상으로 시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본 유니버스라고 하죠. 전체 대상이 되는 이 종목은 S&P 코리아 BMI 브로드 마켓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의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최소한의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작은 것은 제외한 한 770개 종목이 기본 유니버스가 되는데요. 한 3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 정도에 따라서 산업군 내 기업들을 10분위로 구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분위에 해당되는 것은 1등이고요. 탄소 배출량이 낮은 기업입니다. 반대로 10분위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입니다.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2단계는 회사의 탄소 배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disclosed, 공개, non-disclosed, 비공개로 구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탄소 배출 관련 정보를 공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밝힌다든지 하는 거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산업 그룹별로 이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의 범위에 따라서 3분위로 나눕니다. 하이 임팩, 미드 임팩, 로우 임팩.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A라는 산업이 있는데 이 산업이 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면은 하이 임팩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B라고 하는 산업 그룹이 탄소 배출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로우 임팩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3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S&P 글로벌 라지 미드캡이라고 하는 글로벌하게 그 시가총액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다 합친 그런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의 탄소 배출량 기준 상위 100위 종목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거나 그다음에 전문 기관인 트루코스트에 의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위 1, 2, 3단계를 다 고려를 하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네, 이제 쉽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평가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1, 2, 3단계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에 1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가중치가 높은 거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disclosed와 non-disclosed, 공개를 잘하고 있냐, 잘 못하고 있냐라고 나뉘고 마지막 세 번째 3단계에서는 그 산업 자체가 임팩트, 즉 탄소효율에 대한 효과가 크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경우에는 오른쪽 빨간색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1분위에 들어갑니다. disclosed 그리고 공개를 하고 하이 임팩트 들어가게 되면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대 120%, 2.2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가장 낮은 가중치를 보면은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10분위에 해당되고 non-disclosed가 되고 high impact, 인더스트리에 들어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90%, 0.1배의 가중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제 종목들을 한번 보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개 종목 정도를 저희가 뽑아 왔는데요. 1분위, 그리고 disclosed, 공개, 그리고 high impact, 산업그룹 영향이 높을수록 이렇게 높은 가중치를 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네이버와 같이 저희가 상위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S&P 전문 기관 트루코스트라는 기관 평가에 따라서 탄소 가중치를 저희가 가중을 해서 지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수 너무 많고 코스피가 한 90%, 코스닥이 한 10% 정도 들어가서 이 탄소 효율 그린 뉴딜 E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중치, 유동 시가총액 가중치와 탄소 효율 개수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좀 더 높은 비중이죠. 한 6% 약 포인트 정도 높은 비중이고 SK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 미래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홈페이지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뮬레이션 성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난달 말까지 한번 성과를 봤는데요. 성과를 보시면은 한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성과가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하나의 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 성과 1개월, 3개월,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장기 성과로 가면 갈수록 이 탄소 효율 그린 뉴딜 ETF의 성과가 좋습니다. 물론 단기 성과는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타이밍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 이 ESG, 이 환경이란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거 탄소 효율 그린 뉴딜 ETF는 국내 대표 지수 투자를 또 고려하시면서 또는 하고 계시면서 ESG의 환경, 특히 탄소 중립이라는 테마에 폭넓게 투자하는 분들께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종 서머리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탄소효율 그린 뉴딜 ETF는 ESG의 성장의 축이자 글로벌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ESG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이고요. 특히나 환경 같은 경우 탄소 중립은 글로벌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이제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탄소 효율을 하지 않고는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입니다. 근데 이러한 탄소 효율 기업을 저희가 하나하나 공시를 보고 뉴스를 접하고 리포트를 보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탄소 효율 그린 뉴딜 ETF로 이 탄소 효율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명은 타이거 탄소효율 그린 뉴딜 ETF이고요. 종목 코드는 이 종목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은 지난달 5일이죠. 금요일이었고요. 기초지수는 한국거래소와 S&P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한 탄소효율 그린 뉴딜 ETF입니다. 그리고 이 ETF는 제가 아까 성과 시뮬레이션 보여드렸을 때 드린 말씀은 아마 ESG가 당연히 특히 E가 환경 쪽이 장기 성장 트렌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과를 가면 갈수록 더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로 삼아 주시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투자 라이브 ESG 규제를 넘어 성장의 축으로 타이거 탄소효율 그린 뉴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